292년 고구려 왕궁 안에서 한 남자가 처형됐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이 남자는 고구려의 영웅이었습니다. 북쪽 오랑캐라 불리던 숙신을 정벌하고 수백 명을 사로잡아 돌아왔어요. 백성들은 열광했고 왕은 그에게 안국군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군주라는 뜻이에요. 왕이 아닌 사람에게 군이라는 칭호를 붙인다는 게 얼마나 예외적인 일인지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웅이 왕의 명으로 죽었습니다. 죽인 사람은 서천왕, 고구려의 13대 왕, 그리고 죽은 사람은 달가, 서천왕의 친동생이었어요. 왕이 나라를 구한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리고 이 사건이 고구려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교과서는 단 한 줄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270년으로 가야 해요. 서천왕이 즉위하던 해입니다. 그의 이름은 양노 또는 야구라고도 전해져요. 고구려 왕들의 이름은 늘 이렇게 기록마다 달라요. 서천왕의 즉위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루와 소발, 서천왕의 두 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형이 왕이 된 직후 군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켰어요. 삼국사기에는 이 사건이 짤막하게 기록돼 있어요. 두 사람이 남쪽 바닷가로 달아났다가 결국 잡혀 죽었다고 나와요. 그게 전부였어요. 고구려 왕실에서 형제의 반란은 이미 전례가 있었어요. 바로 앞세대인 고국천왕 때 형 발기가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반란을 일으켰던 일. 그 이후로 고구려 왕실은 형제 관계가 늘 불안한 뇌관이었어요. 두 동생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달가였어요. 서천왕의 또 다른 동생.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유일한 동생이었습니다. 달가라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해요. 그는 군인이었어요. 그냥 군인이 아니라 타고난 지휘관이었습니다. 형의 반란 진압을 도왔고 이후 고구려 군사 조직에서 점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280년대 초반 달가의 이름을 고구려 전체에 각인시킨 사건이 일어납니다. 숙신 정벌이에요. 숙신은 지금의 만주 북동부, 연해주 일대에 살던 민족이에요. 훗날 여진, 만주족의 조상으로 이어지는 계통이에요. 이들은 고구려의 동북 변경을 지속적으로 침략했어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해결 못한 골칫거리였습니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달가가 숙신을 정벌하여 달로성을 함락시키고 600여 명 이상을 사로잡아 돌아왔다고요. 고구려는 이전까지 숙신을 상대로 번번이 고전했어요. 숙신의 게릴라식 전술을 달가는 뚫었어요. 서천왕은 달가에게 안국군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예우였어요. 백성들은 달가를 영웅으로 봤어요. 귀족들도 달가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자,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 역설을 봐야 해요. 달가가 강해질수록 서천왕은 불안해졌습니다. 고구려에서 왕실 내부에 강한 인물은 언제나 위험이었습니다. 달가는 이미 군사적 능력을 증명했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고 귀족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왕이 갖춰야 할 조건들이에요. 왕이 아닌 사람이 그 조건들을 다 갖추면 무슨 일이 생기냐? 삼국사기에는 달가가 교만하고 사치스러워졌다 교사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생겼다고 해요. 군사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 왕의 명령체계 바깥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서천왕은 결단해야 했어요. 292년 서천왕은 달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형했어. 기록에는 처형 이유가 교만하고 나라를 어지럽혔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반역을 도모했다거나 실제로 왕위를 노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교만하다는 이유로 영웅을 죽였습니다. 숙신을 정벌하고 600명을 사로잡아온 사람을, 안국군이라는 칭호를 직접 내려준 동생을, 왕은 그를 처형했습니다. 서천왕은 달가를 처형한 그해 재위 22년 만에 죽었습니다. 265년 위나라가 무너지고 서진이 세워졌습니다. 진나라는 280년에 오오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삼국을 통일했어요. 약 100년 만에 중국이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중국이 통일됐다는 건 고구려 입장에서 위협이에요. 서진은 동의교위,
동의교위라는 직책을 두어 고구려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서천왕은 276년에 서진에 사신을 보냈어요. 형식적인 복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독립을 지키는 전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 안으로는 힘을 기르는 전략이에요. 서진보다 더 까다로운 상대가 있었어요. 모용회입니다. 선비족의 모용부 수장이에요. 훗날 전현이라는 나라의 토대를 만드는 인물이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외적으로 등장하는 전현의 씨앗이 바로 이 시기부터 자라고 달가가 살아있었다면 이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천왕은 달가를 처형했어요. 292년에 서천왕은 282년에 낙랑군 방면으로도 군대를 보냈어요. 낙랑군은 결국 서천왕이 죽고 난 뒤 미천왕 때인 313년에야 완전히 축출됩니다. 서천왕의 압박이 그 토대를 만든 셈이에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지 않아요. 낙랑 축출하면 미천왕이 등장하죠. 서천왕의 이름은 묻혀버립니다. 달가가 반란에 가담했다면 처형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달가가 형의 편을 들어서 영웅이 됐고 영웅이 됐기 때문에 처형당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가 같았던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 삼국사기는 이렇게 씁니다. 달가가 교만하고 방자하여 멋대로 행동하므로 왕이 그를 죽였다. 그게 다예요. 몇 줄이에요. 숙신을 정벌한 영웅의 최후치고는 너무 짧아. 달가는 영웅으로 시작해서 역적으로 끝났어요. 서천왕은 그 결말을 설계한 사람이었어요. 서천왕이라는 왕이 왜 기억에서 사라졌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는 극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달가의 숙신 정벌이 유일한 군사적 하이라이트였는데 그 주인공이 달가였지 서천왕 본인이 아니었어요. 대신 그는 22년 동안 고구려를 유지했어요. 중국이 통일되는 격변의 시기에 서진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내부를 다졌어요. 그리고 커져가는 내부의 위협을 제거했어요. 설령 그게 자기 동생이라 해도 달가가 살아있었다면 서천왕이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 없어요. 서천왕은 그 가능성을 미리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달가를 제거함으로써 고구려는 가장 유능한 군사 지휘관을 잃었어요. 이후 봉상왕 시대에 모용회의 침공이 시작될 때 고구려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달가가 살아있었다면 달랐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 누군가는 그를 냉혹한 왕이라고 할 거예요. 누군가는 현명한 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무엇이 맞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서천왕도 몰랐을 거예요. 나라를 구한 영웅을 처형한 왕, 그 선택이 옳았는지를 판단하는 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